말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돌연 자동차를 비롯해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폭탄을 던지더니 하루 만인 오늘은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 또 이렇게 협상 모드로 돌변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돌발성 그리고 불확실성에 우리 경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요, 아직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 시각 오늘 아침 하루 만에 돌변한 트럼프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So we'll work something out. 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관세 인상 우려가 가라앉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수의 우리 언론들이 미 백악관 측의 관세 인상에 대해 물었는데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내놓은 발언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미국 측에서 이제 언제부터 인상된 관세를 적용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또 트럼프도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대한민국과 해결책을 찾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향후 사태의 전개 방향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는요, 우리 정부가 미국이 보냈던 사전 경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능함을 드러냈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 짚어드린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을 것이다. 쿠팡 사태 혹은 대미 투자 지연 등으로 우리에게 쌓인 불만을 이 관세 인상 폭탄을 던지는 걸로 우회적으로 드러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발언들만 놓고 본다면 아직 트럼프의 진짜 우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 재경이 이미자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이유를 아직 모르겠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파악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 중이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인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딱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게 요것만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쿠팡이라든지 그런 게 겹쳐가 있는 건 이런 부분도 좀 지금 산업부 장관이 이제 캐나다 갔다가 미국으로 가서 러트닉 장관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진위를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전에 지금 조선닷컴에 뜬 기사를 보면은요, 이제 조선일보의 워싱턴 특파원이 보내온 기사인데요. 미국의 어떤 무역 정책에 있어서 결정권자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USTR 대표가 현지 시각으로 27일 날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그 발표와 관련해서 이번 주 후반에 한국의 무역 담당자들이 워싱턴 DC로 온다고 하니까 그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볼 텐데 한국은 동맹이고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서요. 우리와 한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을 했는데 한국이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시키지 않고 있다. 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제 강행식 처리를 한 건데요. 그 법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강한 반감과 그다음에 비판적인 생각을 드러냈다는 소식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USTR 대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일부를 철폐하며 또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서도 지금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다. 한국이 자신들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USTR 대표는요. 그 한미 무역 협상 이른바 팩트시티에 규정된 두 나라 정부 간의 약속을 미국은 잘 지켰는데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정부 탓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요, 이런 사태를 반영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 전체 회의에서도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해서 트럼프의 돌발적인 관세 인상 리스크를 놓고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단식 이후에 오늘 오후 당부에 복귀할 예정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 이런 SNS 메시지를 올리면서 이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부터 열린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벤스 미 부통령을 만나서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했지만 현실은 김 총리 귀국 바로 다음 날 관세 인상 폭탄이 떨어졌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게 맞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오늘 외통위 회의 상황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갔다 와가지고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충실한 이행을 약속을 했다. 또 벤스 부통령하고 핫라인을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 이렇게 엄청나게 또 홍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아버렸습니다. 다 내용을 알고 난 상태에서 미국을 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후속 합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했길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반대로 한국과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또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두 패널께 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호김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제 USTR, 그러니까 무역대표부의 대표라면은 어쨌든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USTR 대표가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방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대한 관세 폭탄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합의를 갖다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뭔가 해야 될 조치는 하고 있지 않으면서 정통만법 같은 이른바 디지털 규제법만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 USTR 대표가 말을 하기 전에 2주 전에 우리나라의 대리대사, 그러니까는 주한 대리대사죠. 바뀌었습니다. 케빈 킴에서 제임스 헬러로. 근데 이 대사 대리도 이 디지털 서비스법에 관련한 그 차별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참고인으로 관계장관을 전부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낸 직접 당사자는 정통부 장관이지만 이제 거기에 참고인으로 보냈다는 네, 거죠? 다양한 장관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별 진척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겠죠. 그래서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투자 약속한 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데다가 재경부 장관이 또 어떤 우려를 표명했냐면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환율이 너무 높다. 이런 이제 그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또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 자체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다라는 중론이 퍼져 있다라는 보도를 우리가 이제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이런 식으로 SNS에 즉자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올리지는 않을 텐데 아마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올렸던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미국 공화당에서는 쿠팡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압박을 가한다. 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거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을 해서 벤스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벤스 간의 핫라인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라는 회의감을 만드는 그런 일련의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소위 그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원인 제공이 있었고 2주 전에 워닝이 있었다.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했느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